정부가 발표한 파리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일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시세보다 2억 원이나 싼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있어선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에서 짚어봤듯이 청와대에서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수현 수석이 지금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은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의지가 상당히 확고해 보이는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렇게 대책이 발표되게 된 배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이제 과열이 상당히 이제 크게 재현되고 있고 또 예. 다주택자들의 이제 주택 구매를 그러니까 투기적인 수요라고 이제 간주를 하게 되면서 이를 억제하려는 의도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분양권 거래량인데 예년에는 연간 1, 2천 건이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많아야 한 2,700여 건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7천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투기적인 거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6.19 대책도 있었지만 7월 들어서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부분들인데 그동안 이제 보수 정권은 10년간 그 시장 친화적인 친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을 폈었다면 현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실수요를 보호하고 예. 그러니까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번 정책이 나오면서 특히 야권에서 노무현 정부 정책의 시즌2다 이런 비판이 나왔더니 청와대에서 김수현 수석이 다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제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2003년 참여정부 인수위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때 인수위에서는 당시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했고요. 더불어서 당시 이제 선거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과 또 혁신도시 이전이라는 부분들이 큰 이슈였습니다. 결국 이 부분들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키워드였는데요. 그와 맞물리면서 결국 정부는 이 지역균형 발전과 맞물리면서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을 이제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100조가 넘는 보상금을 토지 보상금을 풀게 됐다는 거죠. 과잉 유동성을 낳아서 결과적으로는 주택시장에 광풍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됐었거든요. 현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6월 대책과 8월 2일 대책을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10조씩 5년간 50조의 예산을 투자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의 대상지는 대부분 혁신도시하고 연관 있는 원도심이나 구도심으로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그늘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0조라는 자원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는 정책 효과가 사실 반감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 재건축 아파트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거래 절벽이 우려되기도 한다. 아니면 뭐 2억 원에 지금 2억 원이나 더 싼 가격에 아파트가 팔렸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거래 절벽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그 세금 중과로 인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도 대출이 규제되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의 길이 예. 조금 이제 어려워지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시장에서는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약이 이제 규제가 이번 대책으로 해서 청약이 규제되다 보니까 선착순 분양을 못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그러니까 선착순 분양에서 줄서기 하던 예. 이런 모습은 좀 사라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요. 서울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강북권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예. 사실 그러니까 강남 4구라고 이야기되는 지역들의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이 컸었고요. 예. 더불어서 강북의 일부 지역들과 강서의 일부 지역들 또
이런 주택 가격 상승에 편승된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 25개 행정구역에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해지다 보니 네. 서울시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강북이나 중남 같은 경우, 강북구나 중남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긴 했지만 큰 상승폭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지역들은 좀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서울하고 과천과 세종인데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배제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과천 수원시 같은 경우, 예.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번 대책의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나 청약 조정 지역도 아닌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배제가 됐는데요. 그런 지역들이나 또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배제된 일산이나 분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런 그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이 독신 가구 혹은 맞벌이 가구, 아이가 없는 뭐 그런 부부들 아니면 아예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청약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배려가 없었던 층이 청년 세대와 맞벌이 부부 또 독신 세대가 예.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청약의 기회만 사라졌다라고 하기보다는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어찌 보면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년 세대하고 사회 초년생에 있어서는 대출이라는 부분들은 내 집 마련의 사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번 대책에서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치워졌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서 이번 규제로 인해서 이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기가 있는데 예. 이런 정책 모계지조차도 이제 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6.19 대책에서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배제가 됐었거든요. 그 예외가 적용됐었는데 이번엔 그 예외조차도 이제 없이 모든 대출에는 정책 모계지에도 적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또는 독신자 가구 같은 경우 또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투기 수요를 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의 구매력까지도 제한해버리는 결과가 됐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보유자산은 많지 않지만 맞벌이 부부 하는 경우는 소득은 일정 부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젊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소득 상한에 걸려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런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 네, 저도 여기에 포함되는 가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정말 뭐 대책 같은 거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에 대한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신규 세대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독신 세대 같은 경우 전에는 가점제라는 게 청약 가점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청약을 통해서 신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간이 길다든지 청약 저축 기간이 길다든지 또는 무주택 기간이 길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이 가능했는데 네. 이번에는 청약 가점제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신규 주택을 공급받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양에 있어서는 특히 뭐 젊은 세대들 청약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 세대들에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굳이 하겠다면 지금은 뭐 한동안 한참 이용했던 뭐 협소주택이나 강소주택이나 이런 영향의 단독주택이라든지 네. 아니면 좀 특징적인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주택에서는 조금 소외되어 있지만 새로운 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한 부부들, 젊은 부부를 비롯해서 아이가 있는 집 가장 지금 궁금한 게 이걸 것 같은데요. 집값이 더 오를까 아니면 정말로 집값이 잡힐까? 그러면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느냐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정말 이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주택 가격 상승에 됐다는 폭을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를 끼고 있는 중심가 대도시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도시들 같은 경우는 OECD 선진국들도 상당히 많은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세계적인 저금리하고 경기 회복에 맞물려서 이런 상황들이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된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속적으로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실물 경제 시장에 그러니까 건강한 적절한 투자를 위해서 내집 마련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의사결정을 서두를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예. 한편으로는 이런 저금리 기조가 곧 거칠 거라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고 예.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최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파리 대책을 통해서 이 정책 모기지조차도 걷어버리는 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집을 사야 되는데 사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또 공급량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공급되는 양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급에 대한 밸런스도 지금 당장 올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도 예.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적지 않은 물량들로 인해서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사야 되는 그러니까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지금 사는 게 적기란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유선종 교수와 함께 파리 부동산 대책 살펴봤습니다.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